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의 차이 강동고 영어를 맡고 있는 강미나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강동고등학교의 고난도 문제 공략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고등학교의 고난도 문제는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이 고난도 문제를 공략하기 위해선 어떻게 공부를 진행을 해야 될지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동고 영어 난이도 결정 요소는 총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서술형 중에서 요약문 서술형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많은 양의 단어 범위인데요. 강동고등학교는 객관식의 단어 문제만 한 6개에서 7개 내지 정도가 항상 단어, 어휘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모의고사 변형 문제인데요. 단순한 변형 문제가 아니라 실제 선생님들이 직접 다 문장을 변형하고 문법적으로도 바꿔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준비를 할 때 내신을 잘 공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요. 듣기 서술형 출제입니다. 듣기 서술형이라는 것은 사실 난이도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굉장히 생소하고 또 오히려 특이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강동고 영어 난이도의 결정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저희가 내신 기출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서 강동고는 고난도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객관식 문제를 먼저 나눠서 보여드릴 텐데요. 객관식은 워드마스터 어휘가 다수 출제됩니다. 자, 보시면 유의어 학습이라고 써놨는데요. 자,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을 고르시오. 최근 작년에 출제되었던 강동고 문제인데요. 단순히 어휘 암기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어휘 같은 경우에는 밑줄 친 어휘는 실제 부교재 강동고등학교가 선택한 워드마스터라는 부교재 안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객관식의 선지인 1번부터 5번에 해당되는 부분은 강동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언급을 하시거나 부교재에 언급된 단어가 아니라 본인이 저 단어의 유의어를 이미 알고 있을 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정반대인 것을 고르시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밑줄 친 부분의 단어는 부교재에 언급이 되어 있지만 선지 1번부터 5번의 단어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어휘 마스터 부교재에 해당되는 그 단어집에 유의어와 반의어를 미리 학습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다음 객관식 두 번째 유형 중에 모의고사 변형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지문을 자유롭게 좀 변형을 하는 편인데요.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사실 익숙한 유형이지만 선생님들께서 직접 문장을 제작하는 점이 좀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문법상 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인데 문법 문제도 사실 꽤나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읽는 그대로 암기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을 문법을 다양하게 변형할 줄 알아야 이 객관식도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서술형의 첫 번째는 요약문 작성 문제입니다. 강동고등학교의 서술형이라고 하면 저는 항상 요약문 작성 문제가 대표적 서술형 문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정확한 핵심 파악 후 요약을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글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다음 글에서 정확히 찾아 한 칸에 한 단어씩 영어로 쓰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비교적 핵심어만 알면 내가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요 단어들이 보통 핵심어가 나오긴 하는데 또 핵심어가 아닌 약간 핵심 주제를 뒷받침해주는 단어들이 실제 문제에 출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능력은 결국 이 문장을 이해해서 여기 알맞은 단어를 품사를 변형해서 쓰는 것이 바로 강동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단어의 개수도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개수가 다르다는 것은 결국 그 단어의 파생어라든지 아니면 품사 변형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 요약문 속의 단어 찾기가 아닌 지문 내에 있는 핵심어를 파악해서 주제와 밀접한 키워드로 문장을 만드는 능력, 그리고 중요한 단어를 골라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서술형 두 번째는 듣기 서술형입니다. 듣기 서술형은 난이도가 높다라기보다는 굉장히 특이한 서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다음 대화를 듣고 여자가 잊어버려서 하지 못한 일과 여자가 할 일을 각각 우리말로 쓰시오. 듣기 서술형이 우리말로 서술형이 나온 적이 사실 거의 없는데 강동고등학교가 유일한 학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화문에 대한 딕테이션을 충분히 숙지를 한 이후에 또 영어 단어를 듣고서 바로 그것을 우리말로 쓸 줄 아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유형, 고난도 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강한 영어 강동고반은 저희는 문법과 단어 활용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보통 주제문을 그냥 암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핵심어를 그냥 추출하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강동고등학교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어를 영작하는 서술형이기 때문에 단어 암기를 넘어서 자유로운 문법적 변형이 가능하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주제문이더라도 다양한 품사나 다양한 말로 변형해서 주제문을 영작하는 연습을 클리닉 시간에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문법 학습이 이런 클리닉 시간에 진행하는 서술형 연습을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약문 서술형인데요. 강동고등학교의 대표적 서술형 문제이자 고난이도 서술형인데요. 지문 내에 있는 핵심어 파악을 해서 마찬가지로 주제와 밀접한 키워드로 문장을 본인이 직접 만들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도 다양한 품사로 본인이 직접 변형을 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대비를 하려면 지문 내의 핵심어 파악은 기본이고 그걸 사용해서 본인이 문장을 직접 영작해보는 연습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를 골라낼 줄 아는 안목도 길러주는 연습이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시에도 사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고도의 어휘 학습인데요. 단순히 부교재에 있는 어휘를 암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휘에 유의어와 반의어 혹은 파생어까지도 다 직접 정리해서 저 강민아 선생님이 단어 어휘 문제집을 따로 나눠주는 편입니다. 아이들은 그 단어집을 활용을 해서 실제 나와 있는 워드마스터 부교재뿐만이 아니라 유의어와 반의어를 미리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객관식을 잘 준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어를 암기하고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건 중요하지만 유의어, 반의어 등도 함께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강동고등학교 대표 유형과 또 그 유형을 어떻게 저희가 대비할 수 있는지 고난도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강동고등학교 이제 신규 입반하는 학생들은 수업 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강동고등학교의 고난도 문제 유형과 고난도 문제 전략, 유형별 전략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